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화가 나거든요. 인도네시아 하는 짓 보면. 네. 한국과의 전투기 공동 개발을 우리가 절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파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 프로젝트 끝까지 가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의 이윤입니다. 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그래서 딱 타이밍 맞게 오늘 아주 적합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샤를 군사연구소 이세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6월 되면 여기저기 찾는 분들 많으시죠? 네, 조금 그렇네요. 네. 건강은 괜찮으세요? 한동안 좀 안 좋으셨다고 들었는데. 네, 뭐 이제 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네. 사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 약간 화도 좀 나고 네. 그래서 여쭤보려는 게 그 인도네시아와 우리가 KF21 네. 공동 개발하기로 한 거 네, 지금 네. 이 분담금 문제를 놓고 워낙 네. 시끄러워서요. 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KF21 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네.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 KF-21 사업이 출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도 과연 우리가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그래도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계속 설득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나온 조건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해외에 개발 공동 파트너가 있으면 승인을 해주겠다였어요. 그게 인도네시아였군요. 그게 인도네시아였죠. 그때가 DJ 정부 네,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참가를 안 했다면 네. 오늘의 KF21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화가 나거든요. 인도네시아 하는 짓 보면. 네. 저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업체 관계자나 여러 관계자를 만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왔어요. 그런데 네.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쉽게 말해서 공을 잊으면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에 파는 게 아닙니다. 네. 이제 같이 개발하죠. 연구 개발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내기로 한 그 분담금. 이거를 당초 내기로 한 금액에서 이제는 뭐 3분의 1밖에 못 내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술도 그냥 3분의 1만 달라. 네, 네. 뭐 이런 약간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요구를 해와서 이게 개발 사례 중에 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빵 같은 거면 3등분 내서 네. 뭐 3분의 1만 가져간다고 하는데 네. 아니, 기술을 3분의 1만 달라는 건 또 무슨 얘기인지. 네. 인도네시아의 내부 사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도네시아가 돈이 굉장히 없어요. 뭐 수도 이전하고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지금 자카르타 아시겠지만 자카르타는 계속 지금 물에 잠기고 있거든요. 예, 물에 잠기고 있고 그 홍수 때문에도 많이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때 엄청난 많은 예. 뭐 손실이 있었고 안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운 예. 나라는 좀 더 크게 더했겠죠.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내겠다 계속했죠. 그래서 뭘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게 1년 지나가고 2년 네. 지나가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중간에 뭐 현물로 내겠다. 네. 근데 이번에도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최후 통첩을 했거든요. 네. 최후 통첩을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그럼 자기들 수준에서 어떻게 이거를 분담금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했죠. 예. 첫 번째는 대출을 조금 확대해달라. 대출을 해달라. 근데 이거는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공동 개발이기 때문에 이거 예. 대출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폴란드에 수출할 때도 그 대출이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폴란드 수출은 사실 수출이잖아요. 개발이 아니고 수출이니까. 물건을 주는 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보다 과하긴 했지만 좀 이제 대출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공동 개발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안 됐고 두 번째 그렇다면 나머지 분담금을 현물로 내겠다. 현금이 아닌 현물로. 인도네시아한테 현물로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팜유? 에너지 자원이 많잖아요. 팜유도 있고 가스. 그다음에 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 했는데 우리나라 법 규정에 그게 없어요. 현물로 받을 수 있는 법 네. 규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새로운 법 규정을 만들면 또 특혜 시비가 있겠죠. 규정이 없는데 하면 네. 배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배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뭐 우리가 낼 수 있는 수준에서 이거밖에 못 내겠다. 예. 그렇다면 너네들도 뭐 애초에 계약서를 좀 바꿔서 다시 새로운 계약서를 써서 그냥 우리가 낸 만큼만 기술 이전 해다오. 네. 자기네들은 방법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아마 지금 정부가 굉장히 이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확정은 아닌데 아마 곧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음 달부터 뭐 다시 뭐 추가적으로 네. 기술을 3분의 1 주는 거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 다 끝나면은 아마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오겠죠. 근데 사실 국제관계 문제에서는 이렇게 감정은 빼고 진실만 봐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많은 언론들이 인도네시아 나빠, 한국만 호구됐어 이런 식의 접근을 하잖아요. 어떻게 네. 봐야 돼요, 이 사태를? 저도 화가 나죠.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군데서 저도 얘기했어요. 뭐 업체 관계자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게 하면 저한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너 인도네시아한테 돈 받았지라고. 좀 제발. 네,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통장에 네. 1달러라도 찍혔으면 좋겠어요. 작년 여름에 태국에서 이제 방산 전시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직접 가서 인도네시아 방산 부스를 가서 직접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분명히 인도네시아가 KF21 모형도 어떻게 갖다 놨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을 거다 네. 하고 해서 갔어요. 딱 갔는데 인도네시아 부스 갔거든요. 네.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니까 당연히 왔겠고 부스도 다 같은 동남아시아에서 하니까 부스도 꽤 크겠거니 네. 해서 갔어요. 한 2평 남짓한 부스가 있더라고요. 2평 남짓한 부스가 있었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홀로. 아무도 없고 홀로 앉아 계셨고 뭐 전시해 놓은 거는 무슨 군복 같은 거 전시해 놨더라고요. 차마 그분한테 물어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네. 내가 이 질문을 KF21에 관한 질문을 해서 과연 이분이 대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이게 굉장히 사정이 안 좋구나 지금 인도네시아가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에도 좀 전력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가 네, 네. 대우조선을 향해서 네, 잠수함 그런 세대 것도 있어요. 가져가고 아직까지도 그거 계약금 안 내서 문제되고 그런 있지 것도 있죠. 않나요? 그것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여러 가지 전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그러니까 사실 그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또 그러지 않을까라고 네. 했는데 다만 인도네시아 내부의 정확한 의지는 뭐냐면은 한국과의 전투기 공동 개발을 우리가 절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파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가겠다. 프로젝트 끝까지 가고 우리가 결국에는 KF21을 인도네시아 버전을 자기네 국가에서 자기 인도네시아 내에서 이제 라이센스 생산하는 거 반드시 자기네 하겠다. 그런 의지는 있더라고요. 현지에서 이걸 생산을 네. 하겠다. 네. 그 조건이었거든요.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 그 돈을 언제까지 내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올해 다 내고 예. 그다음에 2028년까지 우리가 양산된 거 있으면 2028년 이후에 블록 1 버전을 네. 20대를 이제 우리한테 이제 사는 건데 예. 그 20대가 아마 대부분 그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한테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전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기술을 이전해 주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네. 현지에서 생산하는 거에 관한 노하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하시겠죠. 일반인분들은 야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기술 이전을 해준다. 그럼 핵심적인 뭐 레이더 기술, 무슨 뭐 항전 기술, 네. 아니면 뭐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나 뭐 이런 굉장히 핵심적인 게 다 간다. 물론 그것도 조금씩 있긴 한데 우리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 호구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당한 예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기술을 3분의 1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걸 놓고도 네. 얼마 전에 왜 기술 유출 사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게 있었죠. 인도네시아가. 네. 기술을 이미 빼갔으니까 3분의 1만 필요해서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그거는 많이 어긋난 얘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 기술 유출 사태가 났었을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뭐 방송은 물론 뭐 유튜브는 더하질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분명히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드캠 기술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설계하는 걸 설계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이 카티아의 설계도가 빠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일단은 확 이렇게 하니까 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그렇죠. 거거든요. 전혀 네. 검증되지 않은 얘기가. 지금 경찰의 수사가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순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꼼꼼히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예. 경찰이 수사해서 혐의점이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페널티나 뭐 처벌은 그렇겠죠. 있어야겠죠. 네. 그건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건 상호주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만 분담금 낸다라는 거는 일단 그들이 낼 수 있는 현재 재정 상태에서 낼 수 있는 맥시멈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 그렇죠. 뭐 예. 다른 뭐 돈 떼가거나 그런
의도는 없다라는 네, 그러니까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바보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인도네시아가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가 있잖아요. 네. 옆에 라이벌 말레이시아 국가가 있는데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거의 비슷한 사양의 러시아제 전투기를 운영했어요. 아, 미그 30인가요? 그 수호이 계열이에요. 수호 27 계열. 수호 27. 예, 근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제 무기가 생각보다 별로라는 게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무슨 네. 생각이 하냐면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러시아제 무기가 팔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미 사실. 방산 시장에서 러시아 위상이 너무 추락해서 네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도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찾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전투기들이 많지도 않아요. 러시아제 뭐 10대도 안 되는 거 들어오고 11대 들여오고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노후화가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지금 당장 쓸 전투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한 인도네시아가 견제해야 되는 게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죠. 왜 인도네시아가 우리한테 저기 잠수함을 들여왔느냐. 네. 중국 견제를 위해서 들여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KF-21이 또 워낙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의 성능을 네. 맞습니다. 갖고 있잖아요. 그 네네. 스텔스 기능이랑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은 아니에요. 지금 블록 1이 나왔는데 네. 블록 3에서 완벽한 5세대 전투기로 이제 다시 태어날 예정이죠. 일단은 시제기만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시제기 6대가 나왔고 예. 이제 양산이 곧 시작됩니다. 예. 그러니까 스텔스 기능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고 또 사실 전투기에서 중요한 거는 먼저 적을 알아보고 쏴야 되는 그 항전 기능이잖아요. 그건 네네. 어때요?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을 했어요. 에이사 레이더도. 네. 이것도 원래 우리가 미국제 전투기를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절충 교육 내용이 있었는데 네. 항상 의회가 이걸 승인을 안 해줘요. 승인을 안 해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업체는, 그러니까 미국 업체는 우리는 주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가 승인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 국가 거예요. 안보 문제가 걸려서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에이사 레이더를 만들었고 이 에이사 레이더의 수준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해외 방산 업체들한테 가서 보면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에이사 레이더를 보고서 이 정도 하드웨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될까? 근데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을 벌써 만들었다고 굉장히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에이사 레이더라는 게 전파를 여러 가지를 쏴서 네. 적을 빨리 탐지하는 그렇죠. 그 더 기능을 멀리에 하는 거죠. 있는 적을 예. 굉장히 빨리 여러 가지 형태. 이거는 이제 스텔스 전투기도 탐지가 가능하거든요. 네. 방해 전파도 중요하잖아요. 이건 이 에이사 레이더는 더군다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방해 전파도 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 에이사 레이더가 탑재된 최첨단 5세대 전투기는 네. 미니 에이왁스라고 할 정도로 미니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그렇군요. 그 성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KF-21은 엔진은 미국 거 쓰지 않아요? 네, 엔진도 미국 썼죠. 엔진이 워낙 그 기술 장벽이 높아서 그런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엔진의 소재 부분, 네. 이 소재 부분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기술을 따라왔는데 서방 기술을 따라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재 부분이에요. 지금 국방과학 연구소든 어떤 관련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따라잡았거든요. 근데 이 소재 부분이 아직도 우리가 조금 취약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그 방산 업체에서 네. 선언을 했죠. 우리나라 국산 엔진을 만들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기술 노하우도 상당히 쌓여 있는 예. 상태거든요. 이 소재 부분만 조금만 극복이 된다면 예상보다 빨리 순수 국산 엔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KF-21의 한 대의 가치는 한 어느 정도로 보면 돼요? 물론 아직 양산 전이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뭐 1조가 훌쩍 넘죠. 시제기로 그러니까 기준으로 하면. 뭐 1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약간 상징적인 건데 예. 그만큼 우리의 모든 기술의 집약체. 이게 집약체가 됐거든요. 시제기를 주는 것도 계약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인도네시아에 네, 네. 주는 네, 거에. 네. 이거 줘도 되나요? 인도네시아가 다 막 뜯어보고 열어보고 해서 기술 다 빠져나가면 그래서 우리는 공동 개발하고 남는 게 없는 장사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시죠. 뜯어보고 열어봐서 그걸 카피해서 개발하면 끝 아니냐?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투기는 가방하고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전투기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예. 엄청나게 복잡하죠. 자주포는 전투기보다 덜 복잡해요. 근데 인도가 우리나라 자주포 뜯어보고 복제하려다가 손들었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예.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도저히 안 되겠다. 중국은 하지 않았나요? 그래도? 중국은 러시아제 엔진도 복제하고 독일제 엔진도 복제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죠. 복제했으면 그게 100% 제성능이 나오냐? 아니에요. 네. 아주 잘 나와봤자 70%거든요. 중국이 수호이 27인가? 네. 그거 복제했다가 한번 좀 낭패본 그런 전력이 있지 않았나요? 그거를 이제 낭패니거니와 이제 네. 그걸 한 100대 복제했어요. 근데 제성능이 안 나와요. 아.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가 이제 예. 자기네가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은 그 엔진만을 전문으로 만드는 회사를 따로 창립을 했어요. 한 30조 원 들여가지고. 그렇군요. KF-21은 4.5세대 전투기고 4.5세대인데 이제 업체 관계자들은 4.75세대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데드카피가 가능했던 거는 한 3세대 전투기, 그러니까 뭐 네. 미그 21 정도까지 해서 끝났다라고 봐야 네,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예. 얼핏 드는 생각은 뭐 돈도 제때 안 내. 네. 그리고 USB 그 기술 네. 유출 사건도 있었고 네. 이런 인도네시아랑 왜 우리가 계속 같이 해야 되나?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 기술진도 자기네 나라에 보고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이제 스터디하고 보고서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한테 좀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할 거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네. 그 과정이 생략된 채로 얘네가 이걸 가지고 나갔나 봐요. 예. 그리고 USB를 보니까 그 안에 몇몇 파일에 암호가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암호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암호를 좀 푸는 그 과정도 이렇게 좀 시간이 좀 걸렸었고요. 그러니까 전 그래요. 분명히 인도네시아가 오해받을 짓 했고 해서는 안 될 짓을 네. 했어요. 이건 분명히 맞죠. 이건 만약에 수사 결과가 만약에 나와서 그 수사 결과 내용 중에 우리 국익에 해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저 인도네시아하고 별 관계 없어요. 자, 그런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도네시아와의 파트너십을 계속 가야 되느냐. 쟤네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탁 하고 다른 파트너를 찾는 게 좋지 않냐. 빠른 손절이 답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예. 얘기도 있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국제관계라는 게 이렇게 무자르듯이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비록 인도네시아가 우리 비입장을 뒤틀지만 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친한적인 국가를 하라면 인도네시아가 1순위입니다. 인도네시아 내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만약에 거기서 만약 매우 굉장히 감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네. 인도네시아 역시 거기에 대한 감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만 우리가 더 예.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KF-21 이 성공하기까지는 인도네시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중요한 건 인도네시아가 20대를 우리한테 사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손절해 버리면 네. 우리가 KF-21 우리가 다 개발했지 않냐. 개발해 놓고 나서 첫 번째 손님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출할 첫 네. 국가. 네. 프랑스의 라팔이 처음 2000년대 초반에 처음 나오고 나서 예. 프랑스 라팔이 첫 번째 수출하기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네. 고통스러운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라팔이. 프랑스도 굉장히 네. 고통스러웠거든요. 자, 근데 바꿔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를 여기서 손절해 버리면 첫 번째 우리 수출 대상국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예. 실질적인 피해도 커요.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네. 인도네시아에 우리 KF-21이 수출되면 네. 한국군도 쓰고 인도네시아도 저걸 수입을 했구나. 네. 그렇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 눈여겨볼 살만한 전투기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즈 효과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다른 나라도. 네. 아시겠지만 세일즈 효과는 무형의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케팅 효과가 엄청난 거거든요. 입소문, 네. 바이럴 마케팅 엄청 네. 중요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 인도네시아를 생각 같아서는 성질 같아서는 확 하고 싶지만 못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방점은 인도네시아가 구매하게 된 IF-21. 이 IF-21 그 20대.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일각에서는
48대, 20대 왜 이렇게 숫자가 섞여 나올까요? 아마 처음에 초도 물량분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물량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이거를 진짜 구매할 것인가 아닌가 이게 방점이겠네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도 물량분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48대를 가지려고 네.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직수출하는 것도 있고 예. 그 나라에서 이제 생산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 물량 다 합해서 그렇게 되는데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프랑스 라팔 말씀하셨지만 네. 인도네시아 뭐 돈 없어서 우리한테 분담금 못 준다면서 네. 프랑스 그 라팔은 무슨 돈으로 그 90%가 구입했대요? 대출입니다. 아, 영끌했군요. 예, 90%가 대출이고 프랑스 같은 나라 특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프랑스 같은 나라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네. 유럽 국가들은 옛날에 제국주의였잖아요. 그래서 좀 식민지를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해봤죠. 예. 그래서 무슨 노하우가 있냐면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아내는 기술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 예. 우리는 그 경험이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영국이 사우디한테 유로파이터를 팔 때 네. 돈을 안 받았거든요. 그때 유전 채굴 네, 유전 채굴권 아, 받았거든요. 그거 제가 받았던 것 말씀드렸잖아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울 게 그거예요. 어떻게든 다른 네. 방법으로 받아낼 노하우가 있다. 우리 법령도 좀 개정을 해야 되고 굉장히 유연하게 좀 법령을 개정해야 돼요. 네. 아 그때 태국하고 스웨덴이 네, 그랬죠. 맞습니다. 닭 예. 뭐 이런 말이 막 그랬나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나라에 세일즈할 때도 좀 네. 세련된 방식의 네.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유연하고 말씀이신 것 세련된 같아요. 방식. 예. 네. 프랑스, 영국 같은 유럽 나라는 식민지 경험도 있고 하니까 약간 좀 노련한 사채업자 같은 그런 느낌? 이게 네. 아시겠지만 국제 관계는 굉장히 냉엄해요. 뭐 우리만 이렇게 막 선비같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좀 발맞춰서 네. 좀 이럴 때는 좀 샤일록의 마인드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걱정은 네.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줄어들면 그럼 나머지 그 한 1조 원 되는 돈을 우리가 다 우리 돈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네. 대해서 방사청은 우리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네. 뭐 근거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국산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돈을 절약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거듭 이런 데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엔지니어들한테 엄청나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의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업체들의 노력도 있었고요. 네. 또한 우리 ADD 국방과학연구소의 그 연구원들의 정말 월화수목 금금금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 필설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고생한 연구원들을 제대로 처우하고 대접받을 수 그걸 안 하고 있어요. 하는 게 이 정책 결정자들의 네. 몫인데 네. 정책 결정자들은 사실 돈을 못 주겠다고 하면 바다내 뭐 제도를 만든다든지 법령을 고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전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무기는 잘 만드는데 무기 파는 어떤 방법, 접근법, 노하우 이런 데서는 좀 취약한. 그러니까 만드는 거하고 파는 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좀 유연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예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것도 있죠. 네.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 거에서는 판매하는 데는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뭐 그런 뭐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수준이나 어떤 민주주의 지수나 이런 걸 우리가 그렇게 크게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것만큼은 기술적 수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수준 어떤 뭐 여러 가지를 좀 GDP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런 걸 예. 좀 고려해서 적당한 파트너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와 엇비슷하거나 아니면 네. 우리보다 좀 낫거나.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러면 6세대 전투기 이것도 네. 전략적인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네. 아실 것 같아요. 샤를 전략적인 파트너를 찾고 있죠. 그리고 이미 어디예요? 뭐 여러 번 얘기가 오갔는데 유럽의 전투기를 만든 경험이 있는 굉장히 유력한 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인가요? 이렇게 다 따져보면 스웨덴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 근데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아니 이 KF-21은 원래 40대 양산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절반으로 줄였던데요. 물론 네. 20대 하고 나중에 20대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네. 무슨 차이일까요? 이건 제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만약 KF-21이 전 작년만 해도 작년에 이제 10월 달에 아덱스라는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오셔서 네. 막 KF-21 칭찬을 엄청 해놓고 나서 11월 달인가 갑자기 그런 거예요. 40대 초도 양상분이 있는데 이거를 20대로 줄이겠다, 절반으로 줄이겠다. 갑자기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디서 그랬냐면 이제 키다라고
한국 국방연구원이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소 말고. 또 다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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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최종 심사하면서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아직 우리 KF-21이 기술적 성숙도가 충분치 않다. 그때 나왔던 게 뭐 공대지 미사일 버전 그 얘기가 나잖아요. 특히 네. 공대지 공격 능력이 없다. 이거였어요. 근데 원래 전투기는 공대공 미사일 버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대지로 정확합니다. 가는 거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 전투기 개발 역사를 보면 일단은 공대공부터 시작해요. 라팔도 그랬고요. 네. 유로파이터도 그랬어요. KF-21은 그건 되잖아요. F-22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예요. 블록 1에서 공대공 능력을 확보하고 블록 2에서 공대지 능력도 확보한 다음에 네. 블록 3에서 스텔스 능력, 완벽한 스텔스 능력까지 확보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순차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스케줄을 우리가 그 어떤 지연도 없이 끌고 왔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지금 그 키다란 데서 이렇게 발목을 잡아야 되느냐 전 잘 모르겠어요. 혹시 예산 아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다음에 나중에 키다가 또 얘기를 바꿔요. 공대공 능력도 지금 검증이 안 됐다고. 근데 이거 저는 너무 업처구니가 없거든요. 이번에 공대공 미사일 쐈거든요. 시험 비행 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거 다 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20대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또 20대 20 플러스 20. 네. 그럼 20 플러스 20이니까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별 문제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는데 지금 KF-21의 그 생산업체나 이제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다 40대에 맞춰서 다 라인을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KF-21의 구성품 중 일부 부품은 해외에서 들여와야 돼요. 네. 그럼 해외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해외에서는 이거 단가가 2배로 뛰게 돼 있어요. 그렇겠네요.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가서 안 써도 될 돈을 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혹 때려다 오히려 혹 붙일 수 있다. 전 굉장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건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 20대를 들여오잖아요, 공군이. 그럼 이건 훈련하느라 세월 다 보냅니다. 이게 20대 분량이면 뭐냐면 20대 분량이면 이게 1개 대대 정도 분량이에요. 예. 1개 대대 분량에다가 이제 연습할 수 있는 4대 플러스 된 건데 이렇게 되면 훈련하다가 시간 다 보내거든요. 2개 대대 정도 들여와서 훈련하고 실제 운용하면서 이걸 로테이션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해야지 빨라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조종사 양성도 훨씬 효율적이고요. 근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면 20대 플러스 20대 네. 양산하는 계획은 그냥 결정된 것 같아요. 결정됐고요. 예. 우리가 보통 비행기 뜨면 그냥 공중 정도 하고 지상 공격도 하고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지상 공격을 하려면 레이더를 교체해야 돼요. 소프트웨어도 다 갈아엎어야 돼요. 예. 이게 엄청난 그러니까 블록 1, 블록 2로 나눠놓은 거예요. 개발을. 네. 근데 이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했다. 저는 그 용역을 하신 분들이 예. 얼마만큼의 전문성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투기라는 게 원래 비행 중에 해서는 안 될 기동을 하는 게 그렇죠. 전투기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예.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기동을 하는 게 전투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네. 성능이 충분히 검증이 안 됐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고요. 지금 개발 일정에 따라서 모든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일정 지연 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6월을 맞아서 샤를 이세환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거는 결국은 그거 같아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네. 평화는 창문으로 나가고 네. 전쟁은 대문으로 들어온다. 네. 이런 좋은 얘기 하잖아요. 말씀이십니다. 예. 저는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서 계신지는 모르지만 각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계신 그런 연구원들 네. 정말 저는 그 열정과 노고에 탄복을 하게 돼요. 이런 제가 여기서 전투기 개발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이면 그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도 빨리 훨씬 대폭 개선돼야 됩니다. 네. 이 연구원들이 ADD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다행스럽게 그래도 우리나라 업체에서 취업했는데 예. 만약에 이 인력이 중국으로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아찔하네요. 네.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반도체 있던 분이 중국 회사에 가서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몇천 장 분량의 이거 인쇄해서 나갔다.
발전, 우리나라 안보의 초석을 이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네. 여기에 대한 대폭적인 처우 개선 맞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기둥, 대들보 같은 분들인데 네. 우리 국민들은 응원을 할 테니 네. 처우는 나라에서 해줘야죠. 저는 우리나라가 더 많은 엔지니어와 더 많은 과학자가 필요한 나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샤르레 군사연구소 이세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